저는 강원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미순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몇 년 전 겪은 기가 막힌 일을 다른 분들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지금 생각해도 천불이 나고 눈물이 나는 일이지만 인생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재작년 2월 15일이었지요. 남편 최일남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분식집을 35년 동안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영감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이 시작해 이제서야 조금 모아 여유롭게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나 했더니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가버렸지요. 그날도 저는 영감의 유품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평상복들을 꺼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옷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니. 영감 냄새도 맡고 생전 좋아했던 옷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도 하며 천천히 옷을 빼서 상자에 정리 중이었죠. 생전 마지막에 입었던 검정색 점퍼를 개서 정리하려는데 안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 거리는 게 만져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꺼내보니까 카페 영수증이었어요. 스카이뷰 호텔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선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우리 영감이 호텔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평생 집, 분식집 아니면 경로당 가는 게 전부였는데 호텔과 카페라는 말은 우리 집 아저씨랑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영수증에 뭔가 반짝이는 게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반짝이는 화장품 같은 거였습니다. 이 반짝이는 뭐야? 그때 또 뭔가가 반대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만져졌어요. 꺼내보니까 진주 귀걸이 한 짝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저는 귀걸이를 안 합니다. 귀가 약해서 못하거든요. 그럼 이 귀걸이는 누구 건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4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 한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장례식 때부터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살가운 척을 하는 건지. 저는 얼른 그 영수증과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혼자 할게.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셔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도 아버님을 진짜 친아버지처럼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명절에 와서도 인사만 대충 하고 가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효부 행세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 눈물이 뭔가 어색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 그때 아들 도윤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핸드폰은 어디 있어요? 이제 정지도 하고 사진첩이랑 연락처 같은 거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응, 침실 서랍에 있어. 도윤이 핸드폰을 가져오더니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카톡이랑 문자가 다 없어져 있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영감의 핸드폰을 보니까 정말 모든 메시지가 싹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우리 영감은 기계 같은 거 잘 못 다뤘거든요. 카톡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삭제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 리가 없지요. 항상 이거 어떻게 지우냐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런데 모든 메시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요? 아, 혹시 아버님이 정리하신 건 아닐까요? 요즘 어르신들도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거 신경 쓰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변명과 영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단어는 워낙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거든요. 그런가? 아버지가 그런 걸 신경 쓰실 분은 아닌데.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님도 나름 신중하신 분이었어.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영수증과 귀걸이를 침대 옆에 놓고 계속 보고 또 봤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영감이 정말? 아니에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죠? 누가 왜 이런 걸 영감 주머니에 넣은 거죠? 새벽 3시경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삐. 누가 이 시간에? 저는 살금살금 현관 쪽으로 나가봤습니다. 현관 디지털 도어록에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어요.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지연아? 도윤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침실에 들어가 누웠는데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무서웠습니다. 이젠 영감도 없이 혼자 사는 집인데 누가 들락날락 거리다니요. 다행히 제 침실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도둑인지 신고해야 하는지 혹시 도윤이가 들어와서 놓고 간 걸 가져간 건지 그날 밤은 불안해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랴부랴 경비실에 내려가 공동 현관문 도어록 기록을 CCTV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새벽 2시 15분에 지연이 혼자 들어왔다가 2시 47분에 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지연이가 혼자 왔다 갔다고? 도대체 새벽에 왜죠? 무슨 일로 새벽 2시에 혼자 와서 30분이나 있다가 간 거죠? 저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수증이며 진주 귀걸이, 지워진 핸드폰, 그리고 새벽의 출입 기록.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부엌 정리를 하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혹시 영감이 더 숨기는 게 있었을까 하고 온 집안을 아주 샅샅이 뒤졌거든요. 생전 설거지 한번 하지 않던 영감이라 별 기대 없이 싱크대 하부 수납장을 열었는데 바닥 모서리에 낯선 나사 자국이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로 설치했다가 뜯어낸 것 같은. 이게 뭐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자리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이런 금고가 있는 줄 전혀 몰랐지요. 영감이 생전 살아있을 때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했었으니까요. 배신감도 차오르고 기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차용증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이 영감한테 돈을 빌린 차용증이었습니다. 9천만 원? 도윤이 지 아버지한테 9천만 원을 빌렸다고요? 언제? 왜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뭐가 있고 왜 엄마인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요. 차용증 밑에는 명함도 하나 있었어요. 박도영 민간조사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민간조사? 우리 영감이 왜 민간조사업체 명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위임장 서식 복사본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 같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영감이 죽기 전에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누군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라는 걸. 손끝이 얼얼했어요. 영감이 마지막에 뭘 알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아버지 보험금이랑 은행 계좌들 관련해서 서류 정리하러 갈게요. 내일요. 지연이도 같이요. 급하기도 하다 그래. 올 때 다시 전화하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그 영수증을 꺼내봤어요. 영수증 뒷면을 자세히 보니까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영감이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 묻어있던 반짝이. 저는 문득 지연의 화장품으로 생각이 옮기다가 손톱이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 지연이 손톱에 네일아트를 하면서 늘 반짝이를 붙이거든요. 요즘 지연이가 네일샵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언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도영이가 지연이는 손톱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며 불평불만을 했던 적이 있었지요. 설마. 아니에요.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차갑고 서늘한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정말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아들 부부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그날부터 진실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영감의 마지막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아무리 끔찍해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명함을 들고 박도영이라는 민간조사원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강남구 작은 오피스텔 한켠에 있었는데 문패에 도영종합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선생님 명함이 나와서 찾아와 봤는데 제가 맞게 온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최일남 어르신의 사모님 되신가요? 중년 남성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생김새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제 남편 이름을 바로 알았는지 놀라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선생님께 뭔가 의뢰를 했나 봐요. 저는 박미순이에요. 아, 최일남 어르신. 참 안타깝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사모님이 나중에 여기로 꼭 찾아오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고도 말해주셨었죠. 마지막에요? 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쯤이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영감이 뭔가 눈치챘던 거였어요. 몇 달 전부터였다니. 대체 제가 모르던 무슨 일이 몇 달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조사를요? 아드님의 사업 상황이나 금융거래 내역, 또 며느님의 행동 패턴을 조사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 외출이 의심스럽다고. 그러면서 박도영 씨가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윤 씨 얘기부터 드릴게요. 작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셨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요? 네. 치킨집 프랜차이즈였는데 6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억대인 것 같아요. 억대라고요? 아니, 얘가 말을 안 해서. 어쩌면 좋아,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어머님께는 따로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만 일부를 빌려서 갚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사채에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도윤이가 사채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도윤님이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강민석이라는 남자인데, 강민석이요? 네. 표면적으로는 투자 컨설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의심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 남자가 며느님과 자주 만나고 며느님이 소개시켜준 인물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지연이가 어떤 남자와 카페, 식당에서 만나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어머나 세상에. 이게 지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강민석이고요. 사진 속 지연이는 제가 아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평소보다 화려하게 입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럼 지연이가 지금 이 남자랑?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로선. 그런데 어르신께서 의심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더 이상한 건 도윤 씨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급하게 파일을 열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윤이의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는데 7천만 원이 강민석이라는 사람한테 몇 번을 나눠서 계속 송금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민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역시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고요.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강민석이라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투자 컨설팅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채업자 같습니다. 사채업자라고요? 아이고 기가 막혀라 참 얘가 왜. 아니 투자는 뭐고 사채업자는 뭐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잘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정리되면 바로 어머님께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아직 알아내게 더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는 며느님과 이 사람이 정말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어요. 일반 분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진들을 더 다양하게 많이 보여줬어요. 아이고 기가 막혀.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줘요. 선생님 이해가 하나도 안 되네. 정말 이 호텔 영수증은 뭐고 귀걸이는 뭐고요.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이 자료들을 잘 보관해 집사람이 찾아오면 모든 걸 다 알리고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영감이 정말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영감이 왜 죽었는지도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연 씨가 다니는 네일샵에서 받은 영수증들인데요. 글리터 네일아트를 자주 받으시더라고요. 반짝이를 글리터라고 그래요. 이 색깔을. 제가 가져온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박도영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연의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같네요. 이 손톱 반짝이 색깔이.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영수증은 그럼. 이 영수증은 어르신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제 추측이지만 아버님 자체도 증거를 모은다고 지연 씨 뒤를 밟다가 영수증을 주우신 것 같은데 아직 저희한테 못 넘겨드렸던 것 같군요. 자주 가는 호텔이라면 내역을 더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느님이 최근에 새 차를 샀어요. 현금으로 2천만 원짜리 차를요. 2천만 원을? 지연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어머나 설마 그 9천만 원에서? 현재로서 아드님, 부부 형편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금액이긴 하죠. 그 자금에서 온 거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요? 도윤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9천만 원을 빚 갚는데 쓰고 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집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영감이 정말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또 제가 왜 위험해지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투자라고 했다고요? 네. 도윤 씨가 아버님께 사업빚도 조금 갚고 또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9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보시기에도 뭔가 많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망한 아들이 갑자기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조사를 의뢰하신 거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더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르신의 유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 조심하세요. 왜요?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좀 더 조사해 봤는데 이런 수법으로 다른 집에서도 사기를 친 것 같더라고요. 노인 가정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 같아요. 전문 사기꾼이라고요? 네. 젊은 여자들을 이용해서 집안에 들어온 다음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정말 뒷목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 부부가 정말 영감을 속인 건지 뭔지.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확인해 봐야 해요.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지고 지연이가 계획한 건지, 아들이 1억 가까이 빌린 돈은 뭔지. 화가 나서 속이 답답한데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천불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지연이가 먼저 집에 도착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병원 좀.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 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가짜로 들렸어요. 저는 슬쩍 지연이의 손톱을 봤어요. 정말 반짝이는 반짝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수증에 묻어있던 것과 똑같은 색깔로요. 지연아, 손톱새로 했구나. 너는 항상 손톱을 하니? 아, 네, 그렇죠. 저는 손님들한테 항상 보여줘야 하니까요. 지난주 샵에서 받았어요. 예쁘죠, 또? 그때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도윤아, 너 요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도윤이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사업이요? 응,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왜요? 거짓말이었어요. 박도영 씨가 말해준 대로라면 이미 망한 지 오래였는데요. 정말 투자도 잘 되고 투자요? 아, 그걸 엄마가 왜? 아, 네. 뭐 그럭저럭요. 엄마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돈 빌린 것도 투자 때문이었지? 도윤이와 지연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니, 엄마. 엄마가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아, 그러셨구나. 도윤 오빠가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기회? 독사 같은 지연이가 말을 갑자기 가로채더군요. 그냥 뭐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처가 있어서요. 믿을만하고 괜찮아요. 걱정 마요, 엄마. 지인? 누구? 지연이가 아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봐요. 엄마 다 괜찮고 잘 되어가니까 걱정 말고 내일 은행이나 같이 가요. 오늘 아버지 보험금 관련해서 서류 나왔어요.
너 너무 빨리 정리하는 것 같지 않으냐?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지금 일주일 됐어. 왜 이리 성급하냐? 정말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저것도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아니, 엄마, 저희가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되어서, 그렇죠? 저희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행은 주말에 닫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유품 중에 혹시 이상한 거 없었어요? 이상한 거? 뭐? 아니, 그냥, 뭐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도윤이도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조사를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서류? 너 뭘 말하는 거야? 말하는 싹퉁바가지하고는 아버지가 위에서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겠다, 니네.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러면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눈을 피한다고요? 이것들이 쌍으로 저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영감의 유품을 뒤져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그러다가 영감이 쓰던 수첩과 일기장 등등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글을 읽고 메모하는 걸 좋아했던 영감이니까 분명 뭔가 적어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첩과 일기장 여러 가지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도윤 9천만 원, 거짓말 중. 지연이도 이상함. 박도영에게 내 유언장. 등등 많은 문장이 정리가 안 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참 밑에 제가 발견한 문장은 내가 죽는 걸 고사라도 지내는 모양이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영감이 뭔가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집사람에게 의논. 충격받지 않게 잘 설명하자. 미순이에게 미안하다. 제 이름이 보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영감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함께 상의하고 헤쳐나가려고 했으나 그 전에 이미 눈을 감아버린 거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영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내일 은행에 가면서 도윤이와 지연이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뭔가 단서가 더 나올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아들 부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보험금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도 하고 모든 은행 계좌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으러 간 거였는데 저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영감의 계좌 내역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들을 정리해 주는 동안 저는 슬쩍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계좌에서 최근에 큰 돈이 나간 적이 있나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건 왜 확인해요? 아버지 돈은 다 정리됐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 불필요한 확인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말리는 것부터가 의심이 갔습니다. 너네가 숨기고 있는 꿍꿍이를 내가 모를 줄 알고 늙으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니 속이기 쉬울 줄 알았더냐?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고 직원에게 계속 확인해달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내역을 살펴보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9천만 원 출금 기록이 있으세요. 흔하지 않은 경우죠. 9천만 원을? 언제요?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영감이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이었어요. 현금으로 인출했나요? 자세하게 좀 말해줘요. 아니, 보이스피싱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큰 돈이면 저희도 미리 예약을 하고 현금 주문도 하고
또 보이스피싱 아닌지 몇 번을 더 확인을 해요, 어머님. 그런데 인출할 때 동반인이 있었네요. 동반인이라고요? 이름이 여기 있네요. 최도윤 씨가 함께 오셨어요. 순간 도윤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도윤아, 너가 말해봐라. 너 대체 뭘 숨기고 있냐? 너 아버지랑 은행에 왔었다고? 그게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9천만 원을? 뭐해? 그냥 개인적인 용도라고 하셨어요. 아니 투자 자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박도영 씨 말에 따르면 도윤이가 영감한테 투자 자금으로 빌린 거였고, 영감이 그런 큰 돈을 갑자기 투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때 지연이가 도윤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이것들이 노인네라고 앞에서 대놓고 저렇게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아버님이 생전에 뭔가 투자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도윤 오빠한테 상의도 하시고. 투자? 우리 집 영감이? 아이고 참으로 말된다. 평생 현금만 가지고 예금만 한 사람이 뭔 놈의 투자는 투자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대체. 엄마, 아버지도 노후를 위해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둘이 합쳐서 아주 시뻘건 거짓말을 하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저는 직원이 뽑아준 내역서를 들고 먼저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따라 나오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속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지들 아버지한테. 도윤아, 너 정말 아버지랑 은행에 온 게 다야? 아버지가 투자 자금이라고 했다고? 네가 아버지한테 돈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니고? 엄마, 그게 네 사업 망한 거 다 알고 있어. 순간 도윤이와 지연이가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네 치킨집 프랜차이즈 6개월 만에 망한 거 말이야. 몇천 몇억 손해본 것도 알고 있고.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 너네 지금 뭐라고 다니는 거냐? 아니 엄마가 어떻게 네 아버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야. 내가 사업 망하고 사채까지 손댔다는 것도. 둘 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사업 망한 아이가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그것도 9천만 원이나? 엄마, 그런데 그 돈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누가 소개해줬어? 지연이가 아는 사람? 어머님, 왜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그냥 지인이에요. 지인? 강민석이라는 사람이냐? 그 이름을 듣자 지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너 그 사람이랑 자주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엄마, 그게 뭔 소리예요? 도윤아, 너도 알고 있잖아. 지연이가 그 남자랑 만나서 투자 얘기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하 엄마, 진짜 왜 자꾸 의심하세요? 대체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데요? 의심하긴 뭘 의심해. 내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천지 삐까린 줄 아냐?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빠도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잘해보려 한 거 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끼어들 일 아니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거사. 어딜 살이 구분도 못하고 말이야. 너는 안 그래도 내가 이따가 물어볼 줄 알아. 그때 지연이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에 보던 살가운 며느리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무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감정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어차피 상속받을 돈 아닌가요? 저희한테 화풀이 하시면 안 되죠? 그 말투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다? 이제 슬슬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싹수가 노란 것. 도윤이 지훈이 어깨를 잡더군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다시 원래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방금 전 그 차가운 목소리와 말투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상속이라니. 정 하나 없는 단어며 거의 고사라도 지낸 사람처럼 말했던 걸 말이죠. 상속받을 돈이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상속 얘기가 나와? 엄마! 그냥 말실수한 거예요. 그런 말이 실수로 나올 수가 없죠. 둘이 의논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박도영 씨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오늘 은행에서 확인해 봤는데 영감이 돌아가기 몇 달 전 정말 9천만 원을 인출했다네요. 도윤이랑 은행에 같이 간 것 같아요. 역시 그렇군요. 내역서는 잘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아들 부부 미친 것들이 자꾸 제가 확인하는 걸 말리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상속이란 말도 하고 정말 선생님 답답해 죽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중요한 단서를 모으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더 추가로 조사한 내용도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지연 씨 도청, 녹음 내용을 오늘 정리하고 분석을 끝냈어요. 도청까지요? 아니 무슨 내용이길래? 우선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더 조사해봤는데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노인 대상 전문 사기꾼이고 젊은 여자들을 이용해서 집안에 침투하는 수법을 써요. 그럼 지연이도 그 젊은 여자 중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지연 씨가 가장 최근에 강민석과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때 대화 내용을 일부 확인했어요. 호텔이면 혹시 어머어머 혹시 제가 보여줬던 그 영수증 호텔인가요? 무슨 대화?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이제 곧 끝난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치챈 것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정말 영감이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아니 왜 신고를 하지 않고? 네. 사실 도청 자체도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니까요,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연 씨가 최근에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거지만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샀더라고요. 의심을 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수면제를? 네. 혹시 아버님 부검은 안 하셨으니까 어머님은 사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수면제를 본인이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 우유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 밤이 생각났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느님과 아버님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셨다던가 드시지 않는 걸 드셨다던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맞아요. 영감은 평생 우유를 못 마셨어요. 아니 안 좋아했죠. 속이 편안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우유를 먹었던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그날 밤 지연이가 정말 영감에게 우유를 타줬어요. 아버님, 잠 안 오시죠? 따뜻한 우유 드세요라면서요. 영감이 나는 우유 못 마신다고 했는데 지연이가 아버님, 이건 달라요. 정말 특별한 우유예요. 배탈도 안 나고 숙면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아버님 드리려고 비싸게 샀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영감이 그래. 그럼 한 잔만 조금만 죽어라 라고 하시면서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영감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였죠. 박 선생님, 아니야. 설마. 어머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추정만으로는 어려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계속 파헤치면 그 며느님이 의심할 수도 있고 어머님도 혹시 몰라요.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연 씨나 도윤 씨가 이상한 질문을 한다던가 제안을 한다면 저에게 먼저 꼭 연락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두려웠어요. 정말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돈이 부자처럼 그렇게 많은 집도 아니고 한평생 아들 하나 잘 키워 분가 보내 이제 영감과 둘이 여유롭고 느긋한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눈물이 나오더군요. 이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며 이 썩을 놈의 아들 부부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마같이 보이는 지연이가 침실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그냥 친구. 아, 그렇구나. 어머님, 오늘 저녁에 도윤 오빠가 잠깐 할애기 있다고 들린다고 하네요. 어머님 집에 있으실 거죠? 중요한 얘기. 네. 아버님 유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실지 상의도 같이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영 씨의 경고가 생각났어요. 지연이 계획으로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예정이었다는 말이요. 유산 정리? 네. 어머님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영악한 아들 부부의 말에 절대 속지 않겠다고. 우리 영감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리고 미리 박도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중요한 얘기한다고 합니다. 준비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7시 도윤이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요. 엄마, 앉으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옷도 이렇게 차려입고. 나 네 아버지 가시고 너네한테서 더 이상 충격받기 싫다. 니들이 훔쳐간 9천만 원도 다 해명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생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아버지가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바로 박도영 씨가 경고했던 그 얘기구나. 우리 영감은 죽어도 이 집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 여기서 만든 추억 가지고 그렇게 한날 한시같이 죽자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곤 했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집을 팔라고? 팔라는 게 아니라 잠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님을 위해서 좋은 요양원도 알아봐 놨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집은 저희가 관리해서 어머님 용돈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어머님. 이 작것들의 속내가 뻔히 다 보였어요. 요양원? 너네 미쳤니? 내가 왜 요양원을 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럼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임대도 놓고 수익이 나면 어머님께 다 드릴게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눈치 못 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너 이놈아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영감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해봐. 독사 같은 지연이 나섰죠.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미순이 혼자 두기 걱정되신다며 어찌나 고민하시던지 눈물도 보이셨는거려. 그리고 정말 어머님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아버님도 그렇게 갑자기 가셨잖아요. 그때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 확신했어요. 이 둘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영감은 저를 걱정할 명분도 없었어요. 당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했단 말인가요? 그래. 그럼 서류부터 보자. 영감이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 말이야. 너희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미친 것들이 따로 없다. 네 키워준 아버지다, 이놈아. 너는 그 아버지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냐? 서류를 가져와. 그러면 그런 말을 했다는 이젠 나도 죽이려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 도윤이와 지연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아니, 엄마 진정하시고요. 굳이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끼리, 그리고 저희가 고사를 지내다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족?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 너 가족이 뭔지는 아냐? 이 집은 너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우리 쭉 살던 집이야. 이놈아, 네 30년 추억도 이 집에 다 있다고. 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던 난 못 믿는다. 저는 일부러 화를 내는 척했어요. 박도영 씨가 조언해준 대로 이들의 본 모습을 더 끌어내려고요. 너희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솔직히 말하지 않아.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독사 같은 놈들 너네를 자식이라고 말하지도 못해. 나는 이제 어머님, 제발 진정하시고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위해서? 누굴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지.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세요? 저희 의심하고 아버지 유언도 무시하고. 유언? 어디 한번 들어보자. 영감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미순이가 혼자 살기 힘들 텐데 너희가 잘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 그럼 왜 영감이 민간조사업체에 너희들 조사하고 있었을까? 니네 뒤를 캐면서 말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둘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뭐라고요? 박도영이라고 니네 들어봤어? 민간조사하는 사람 말이야. 너네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더구나. 그때 지연이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어머님, 대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를 조사하셨다고요? 그래 이것들아. 영감이 너희들 뒷조사를 다 해놨어. 강민석이라는 사람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 그 9천만 원이 어디 갔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야. 지연이 너가 새 차 산 것도 알고 있어. 지연이 얼굴에서 완전히 표정이 사라졌어요. 말투며 눈빛이며 아까보다 더 차가워졌죠. 정말 남 보듯이 저를 보더군요. 어머님, 혹시 저희를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야. 너희들이 영감을 죽였다는 확신.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아버지를... 너 지연이 똑바로 말해. 영감 눈 감은 그날 밤 영감한테 뭘 먹인 거야? 너 거기에 수면제라도 넣었냐? 지연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왜 혼자 상상을 하시고 만들어내시고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왜... 오해?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너 강민석이 누구냐? 강민석이랑 호텔에서 만난 것도 오해야? 너 수면제는 왜 샀어? 너 잠 못 자냐? 잠 못 자는 애라 새벽에 우리 집 왔다 갔다 거려. 그때 도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 진짜. 너 이놈아, 너는 자식도 아니야. 너도 공범이잖아. 너 그 9천만 원 가지고 튄 거 다 알고 있어. 어디다 쓴 거야, 그 돈을. 이런 놈도 키워놨더만, 아이고, 열불 터져, 아이고. 오빠, 우리! 진정해, 지연아. 내가 다 해결할게. 엄마, 그건 정말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투자? 사업 망한 주제에 무슨 투자를 해? 진짜, 그건 엄마가 알 필요 없고, 진짜 지연이가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아니, 오빠. 왜 자꾸 저를 끌어들여요? 저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슬쩍 켰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강민석한테 9천만 원 중에서 얼마 줬어? 어머님,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너 그 사람한테 7천만 원 주고 2천만 원으로 차 산 거 아니더냐? 뭐라고요? 지연아, 잠깐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그게 아니라. 도윤아, 너는 언제부터 알았어? 지연이가 강민석이랑 무슨 관계인지. 아니,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아니, 그냥 투자 전문가라고만. 진짜 미치겠네.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너 차를 샀어? 몰랐다고? 그럼 아버지 죽은 다음에 지연이가 이제 10억이 우리 거라고 말했을 때도 몰랐어? 도윤이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누가 그런 말을. 누가? 너희들이 한 말이잖아. 그리고 너 이거 사, 강민석이랑 통화할 때 늙은이 하나 없애는 게 뭐가 어렵냐고도 했고. 지연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너 네가 영감을 죽이기로 계획한 거 맞지?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윤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솔직히 말해. 지연이가 그날 밤 우유에 뭘 넣었는지.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수면제만. 말이 나오자마자 지연이가 입을 막았어요. 뭐라고? 수면제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뭘 넣었다고? 다시 말해봐라, 이거 사. 그때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연아, 너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요. 돈 받을 때는 언제고. 그래, 도윤이도 공범이었구나. 저는 아버지를 죽이자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돈 문제만.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돈 문제? 아버지 목숨이 돈 문제야?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결심한 듯 저와 도윤이를 번갈아 보더니 똑같이 따라 일어서더니 소리 질렀죠. 진짜 짜증나게. 할망구 왜 이렇게 끈질기게 파내는 거야, 진짜. 뭐라고? 이게 네 본 모습이구나, 그래. 본 모습. 참나, 뭐 어쩔 건데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뭐 어쩌실 건데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저희가 계획했다는 증거라도 있냐고요? 잘 주무시라고 수면제로 도와드린 게 죄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독사가 앙칼지게 소리 질렀죠. 야, 한지연, 너 미쳤어? 너 뭐 하는 거야? 이제 다 들켰는데 뭘 어떡해. 어차피 10억 날아간 거잖아. 아우, 열받아. 너 이것들이. 참나. 10억을 노렸구나. 그래서 영감을 죽인 거냐? 아니, 아버님 어차피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좀 일찍 보낸 것뿐이에요. 아프시지도 않고 편안히 가셨잖아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도윤아, 네가 말해봐라. 너도 동의한 거야? 도윤이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긴 했죠.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지연이가 설명해 주니까 빚도 갚을 수 있고. 결국 욕심부린 거네. 속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욕심이 뭐가 나빠요? 어머님도 어차피 혼자 못 쓸 돈인데. 그래서 나도 죽이려고 했냐 너? 뭐라고요?
요양원 보낸 다음에 사고로 죽이려던 거 아니야? 지연이 아무 말하지 않고 독사 같은 눈빛으로 절 째려보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허망한 듯 보였죠. 니네 살인마들이라고 신고할 거야. 천벌받을 놈들. 이 무서운 작것들. 키워놓은 정성도 모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잠깐 진정하시고 저희 가족이잖아요. 지금 저도 혼란스러워요. 용서? 가족? 아버지 죽인 놈들한테 무슨 용서야. 저는 미리 박도영 씨와 약속한 대로 화장실로 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와주세요. 자백받았습니다. 10분 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지연이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누가 신고를?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잘못한 거 없는데요. 뻔뻔하게 연기를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한지연 씨 맞으시죠? 사기 및 살인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요. 왜 갑자기? 어머님 진짜 그러신 거예요? 도윤 씨도 횡령 혐의가 있어서 함께 조사받으셔야 해요. 저는 박도영 씨에게 녹음기를 건네줬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자백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박도영 씨는 경찰에게 제가 넘긴 녹음기를 가져가 크게 틀었습니다. 경찰이 녹음을 틀어보니 지연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나왔어요. 아니, 아버님 어차피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좀 일찍 보낸 것뿐이에요. 아프시지도 않고 편안히 가셨잖아요. 이거 불법 녹음 아닌가요? 지금부터 말하시는 건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도 있어요. 강민석과의 통화 녹음, 호텔 CCTV, 은행 거래, 예역, 약국에서 수면제 구입한 기록 등등.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지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한지연 씨, 증거가 충분합니다. 함께 가시죠.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박도영 씨가 빨리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10억이 날아간다고. 10억이. 정말 끝까지 돈 얘기만 하는군요. 경찰이 지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한지연 씨, 존속살해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허망하게 말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속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처음엔 투자인 줄 알았어요. 지연이가 속인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빚도 갚을 수 있고. 도윤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지만 소름이 끼쳤고 그게 가짜 눈물인지 진짜 눈물인지도 알 길이 없었죠. 더 이상 아들 부부를 볼 수 있을지조차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최도윤 씨도 함께 가시죠. 도윤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경찰이 둘을 끌고 나간 후 박도영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진짜 끝났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박 선생님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슬프고 허망하네요, 정말. 그런데 강민석이라는 그 사채업자는 어떻게 돼요? 이미 오늘 체포됐어요. 지연 씨 핸드폰에서 통화 기록이 다 나왔거든요. 그 와중에 다행이네요. 강민석 조사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법으로 다른 집에서도 4번이나 사기를 쳤더라고요. 지연 씨는 그의 5번째 공범이었어요. 5번째라고요? 네. 강민석 그 사람은 사채업자지만
젊은 여자들을 꼬셔서 노인 가정에 시집 보낸 다음 재산을 빼돌리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런 평범한 얼굴을 한 내 며느리가 그런 계획적인 짐승보다 못한 범죄자였다니. 그럼 지연이가 우리 도윤이랑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민석이 미리 조사해서 재산이 많은 집을 타깃으로 정했을 거예요. 우리 도윤이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네요. 우리 집은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정말 기가 막혀. 아이고, 내 인생아. 도윤 씨도 피해자긴 하지만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공범이 됐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윤이도 결국 잘못을 한 거죠. 마음이 미어졌어요. 내 삶에 하나 남은 가족마저 사라졌으니까요. 며칠 뒤에 박도영 씨가 수사 진전 상황을 알려줬어요. 지연 씨가 어르신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결국에는 자백했어요. 어떻게요? 그날 밤 우유에 수면제를 몇 알 넣었는데 아버님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연 씨가 베개로 질식시켰다고 자백했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영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영감이 마지막에 뭔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사 과정 중에 들은 말로는 어머님을 정말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메모장에도 그런 내용이 발견됐고요.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9천만 원은 정확히 어떻게 쓴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게 맞아요. 강민석이 7천만 원 가져가고 지연 씨가 2천만 원으로 새 차를 샀어요. 일종의 수당이었던 거죠. 그리고 강민석은 성공 보수로 나중에 1억을 더 받기로 했고요. 참, 기가 막혀서 소름 끼치게 무섭네요. 앞으로 사람을 어찌 믿고 살아요. 나는 이제. 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명의의 10억 재산을 가로챈 다음에 나눠 갖기로 한 거였어요. 꽤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너무 빨리 눈치채셔서 급하게 실행한 것 같고요. 원래는 더 오래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왜 영감이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그래서 확실하게 하시고 싶어서 민간 조사를 의뢰하신 거예요. 어르신이 어머님을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고 충격 받으실까봐 말씀을 미루셨던 것 같고요. 저도 위험했던 거지요? 네. 더 밝혀져야 알겠지만 현재로서 지연 씨 계획으로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다음 우연한 사고를 발생할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뻔했다는 것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우리 집 영감이 미리 준비하고 걱정했다는 것에 제가 살았다는 것에 너무 믿기지가 않았죠. 다시 한번 마음이 미어지고 아팠어요. 다행히 영감이 미리 준비해놔서 저는 살았네요. 내가 이걸 감사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어머님 앞으로 아버님 목까지 열심히 잘 사셔야 해요. 몇 주 후 세 사람 모두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연이는 존속살해와 사기 혐의, 강민석은 사기와 살인교사 혐의, 도윤이는 횡령과 사기공모 혐의였어요. 박 선생과는 간간히 연락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주고받았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정말 내가 TV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드라마나 방송사에서 하는 그 범죄 프로그램에 일어나던 일 말이에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로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깊이 고민했죠.
그리고 저는 이사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 영감이 없이 이 혼자 큰 집 관리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던 집이라 죽는 날까지 사는데 마음이 미어져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감이 살아생전 경로당에서 당신보다 더 형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던 일도 생각나고 나도 죽다 살아났으니 비슷하게나마 세상에 갚아야 할 것 같다는 결심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지금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집이랑 예금을 기부하려고 해요. 어머님, 기부까지요. 어머님의 노후 계획은 어쩌시고요? 영감 같은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곳에요. 그리고 강민석 같은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센터도 만들고 싶어요. 나는 내 앞가림 잘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정말 지금까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보고 싶은 우리 영감. 우리 집 아저씨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날 밤 영감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영감아, 이제 됐지? 내가 다 해결했고, 우리 영감 억울한 것도 풀어주고, 우리 영감 친구분들도 많이 도울 수 있게 됐어. 사진 속 영감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 덕분에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몇 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한지연, 존속살해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지연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판결을 들으면서도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살인마를 다시 볼 생각에 치가 떨리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감옥 가는 길을 본다 생각하고 역겨움을 참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피고인 강민석, 사기 및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강민석은 이런 수법으로 총 5번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가 마지막 피해자였던 거죠. 저한테서 이 피해가 중단되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피고인 최도윤, 사기 공모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도윤이는 그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형은 면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더군요. 치가 떨려서 몇 달 뒤 도윤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너도 나 없는 사람 쳐라. 이젠 나도 아들 없는 사람으로 살랜다. 엄마, 저 다시 기회를. 됐어. 이제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도윤이가 수화기에 대고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 뒤 저는 준비해둔 계획을 천천히 실행했어요. 재산을 노인들을 돕는 센터 설립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심장병 환자 지원 기금에 기부했어요. 딱 제가 살면서 필요한 금액만 놔뒀죠. 젊을 때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 분식집 하며 모은 돈을 혼자 다 쓸 생각하니 택도 없이 많더라고요. 죽기 전에 다 쓸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강원도로 이사했어요.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고 마당에는 작게 텃밭을 꾸릴 수도 있었죠.
결혼하고는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마음이 헛헛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천천히 짐을 정리하면서 영감 사진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영감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바다가 보이지? 당신이 생전 좋아했던 그런 곳이야. 한 달이 지나자 동네 할머니들과 슬슬 친해졌어요. 미순 씨,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 모임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적적하지 않고 좋아. 요즘은 젊은이들도 바닷가 근처에서 조깅인가 뭔가를 하더라고. 호호호. 우리도 아직 마음만은 젊어. 열심히 그런 거 따라가야지. 호호호. 그런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우리가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 내가 내 동네 아줌마들 다 소개시켜줄게. 걱정 말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제 과거는 모르지만 그냥 좋은 이웃으로 대해줬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박도영 씨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님이 기부했던 센터에서 벌써 8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사기 예방 교육을 받으셨어요. 지역 신문에도 크게 났고요. 동네에서는 그 교육을 등록하려는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아요. 영감이 알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민석, 수법과 똑같은 사기를 당할 뻔한 어르신 2분을 구했다고 해요. 어머나 정말이요? 네. 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이 의심스러워서 신고하셔서 미리 막을 수 있었대요. 정말 잘 됐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감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느 날 아침 바닷가를 걸으면서 영감에게 말했어요. 영감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외롭지도 않고 마음도 편해. 파도 소리가 영감의 대답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어요. 엄마, 안부 인사드려요. 잘 지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 나는 잘 살고 있으니 너도 남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라. 더 이상 죄짓고 살지 마, 이거사. 엄마, 언젠가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구나. 네, 알겠어요. 저는 계속 반성하면서 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복잡했어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독사 같은 지연이는 감옥에서 편지를 한 번 보내왔어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읽지 않고 바로 버렸어요. 그 짐승보다도 못한 독사와는 앞으로 제 남은 여생 동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오늘도 해가 지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데 영감이 생전에 참 좋아했던 노을이에요. 영감아,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잘 살아갈게.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기부한 그 센터가 계속 영감 친구들과 그 어르신들을 지킬 거야. 마치 바다 물결 소리가 영감이 수고했다. 미순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응, 영감아. 이제 우리 둘 다 자유야. 당신은 편안한 곳에서 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게. 우리가 해냈어. 정의도 실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 이제 정말 평화로운 새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